자, 32페이지 펴봐. 그리고 소율이랑 준우는 저기 유튜브 가면 더꺼운 TV라고 있어. 어? 이거 수업 찍어가지고 올려놓으니까 일주일 뒤면 뭐 내용 모르겠으면 이걸 봐. 또 이해됐지? 유튜브에 띄워놔. 일주일이면 수업 다 찍어놓으니까 찍어서 올리니까 내용 모르겠으면 이거 봐. 그 다음 보자. 오늘 첫 번째 봐봐. 스펙트럼이 있다. 왜 스펙트럼을 배울까 여기서? 스펙트럼이란 거 봐라. 뭐야 뜻이? 빛을 분광기를 통과시켰을 때 나타나는 색깔의 띠야. 봐봐. 스펙트럼은 빛을 어디를 통과시켜? 빛을 나누는 장치. 빛을 나누는 장치 분광기 통과시켜. 스펙트럼 같은 거야. 프리즘 같은 거야. 그러면 색깔에 따라 이때 생기는 색깔에 따라 파장이 틀려. 파장에 따라 굴절률이 틀려. 그래갖고 생기는 색깔의 띠가 뭐다 얘들아? 띠가 스펙트럼이다. 근데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냐? 원소의 종류 그리고 원소의 질량비를 알 수 있어. 그래갖고 우주에 어떤 원소가 있고 어떤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별빛 스펙트럼을 분석해갖고 우주의 원소의 종류하고 질량비를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스펙트럼을 배우는 거야. 우주에 어떤 원소가 있는지 알려고. 근데 봐라. 빛이란 건 빨주노초 파란보가 있어. 태양빛은. 근데 얘들이 같은 매질 내에서는 전파 성능이 똑같아. 그러다 보니까 다 섞여. 빛은 섞이면 무슨 색이 된다? 얘들아? 섞이면 섞일수록 흰색이 돼. 무색이 돼. 봐봐. 크게 태양빛은 얘들아 이렇게 돼 있어. 크게 세 부분으로 돼 있다. 어떻게 돼 있냐면 가시광선하고 가시광선이 빨주노초 파란보로 돼 있어. 그리고 보라색 빨간색 외를 적외선, 보라색 외를 자외선이라고 그래. 우리 눈에 보이는 건 가능할 가치에다 보일 시자야. 이것만 가시광선만 눈에 보인다. 우리 적외선, 자외선 눈에 보인다. 미친 새끼야. 문걸 뽑아야 돼. 이것만 눈에 보인다. 이게 차지하는 비율이 40%가 넘어. 그러다 보니까 가시광선만 보이는데 가시광선은 빨주노초 파란보 빛이 다 섞여 있단 말이야. 근데 이때 파동의 전파 속력은 얘들아. 전파 속력은 진동수 1초 동안에 파동이 빛도 파동이다. 진동이 전달되는 거야. 이게 진동수야. 프리퀀시 해가지고. 그리고 뭐의 곱이야? 시읒자 거꾸로 파장이야. 파장의 곱이다. 파장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파동이 이래 진동한데 간거리가 뭐야? 파장이야. 근데 같은 매질 공기 중에서는 뭐가 일정하다? 전파 속력이 일정해.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빨주노초 파란보 빛이 다 섞인단 말이야. 그래서 무슨 색으로 보여? 무색 흰색으로 보인단 말이야. 이게 나뉘어. 그래가지고 생기는 색깔의 띠가 스펙트럼이다. 근데 이때 봐라. 그러면 얘들아 진동수하고 파장은 무슨 관계니? 반비례 관계야. 응? 반비례 관계다. 근데 빨간색은 파장이 길어. 보라색은 파장이 짧아. 그러면 반대야. 반대로 진동수하고 파장은 반대야 또. 그러면 진동수가 크지. 그러면 투과력이 좋아. 근데 봐라. 그러면 봐라. 이 자외선 계통은 어떻게 되냐? 근데 여기서 또 이제 파동의 에너지가 있어.
에너지는 뭐하고 비례하냐? 파동은 진동이 있기 때문에 진동수하고 비례해. 그러다 보니까 진동수가 크면 클수록 에너지가 커. 그러면 자외선 쪽은 파장은 짧아. 진동수는 커. 에너지 커. 에너지 커. 그러다 보니까 얘들아 자외선 쏘지. 에너지가 크면 우리한테는 문제야. 이제 자외선 쏘면 어떻게 돼? 살타. 피부암 유발돼. 우리 몸에 안 좋아. 근데 적외선 쪽은 파장은 길어. 근데 진동수는 작아. 에너지 작아. 그러니까 적외선은 아무리 쏘여도 우리 몸에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야 찜질방 가면 할아버지들이 뭐 그 찜질방에서 원적외선 나온다고 막 그거 쏘고 있지. 적외선은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우리 몸에 해가 안 돼. 이해됐어? 자, 에너지는 뭐하고 비례한다? 파동의 에너지는 진동수하고 비례해. 파장하고 반비례해. 에? 이게 있다. 근데 봐라. 근데 여기서 빛이 봐라 얘들아. 빛이 프리즘 분광기를 통해서 나가면 자 빨간색은 봐라. 빨간색은 파장이 길어. 그래서 굴절율이 작아.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거야 빨간색이. 근데 파장이 짧은 보라색은 파장이 짧은 보라색은 굴절율이 커. 그래서 보라색이 제일 밑에 있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봐봐. 뭐하고 자 파장이 길면 빨간색은 봐라. 이렇게 된다. 빨간색은 파장이 길어. 그러니까 꺾이는 정도. 굴절율이 작아. 그러니까 덜 꺾이니까 제일 위에 있다. 근데 보라색은 파장이 짧아. 얘들아. 그러니까 굴절율이 커. 그래서 제일 밑에 있는 거야. 많이 꺾여서. 이거 시험 문제 나온다. 이게 시험 문제 나온다. 옆에 여기 나왔잖아. 분광기 봐봐. 즉 파장과 굴절율은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야. 그러다 보니까 빨간색이 파장이 길기 때문에 굴절율이 작아. 그래서 덜 꺾이니까 제일 위에 있어. 근데 보라색은 파장이 짧으니까 굴절율이 커. 그래서 제일 많이 꺾여서 제일 밑에 있는 거야. 이게 시험 문제다.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온다. 주문 이해됐어 안 됐어?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온다. 소율이 이해됐어 안 됐어? 거기다 써놓으면 돼. 그리고 이것도 알아놔야 돼 얘들아. 빛은 파동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크지. 그러면 진동수가 커. 근데 파장은 짧아져. 반비례해. 이것도 알아놔야 돼. 뒤에 나온다. 선생님이 언급할 거야 또. 그럼 보자. 이제 스펙트럼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스펙트럼의 종류를 알아보자. 종류를. 스펙트럼의 종류도 시험 문제다. 100% 시험 문제다. 잘 봐라. 스펙트럼의 종류 볼게 이제. 종류를 보자. 스펙트럼의 종류는 알아.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연속 스펙트럼하고 뭐가 있다? 선 스펙트럼이 있어요. 연속 스펙트럼하고 선 스펙트럼이 있는데 자 봐라. 자 연속 스펙트럼은 고온의 천체야. 별이야. 별이란 건 태양계 내에서 별은 누구밖에 없어. 태양밖에 없어. 스스로 핵융합 반응해갖고 빛을 내는 천체를 갖다 우리는 별이라고 그래. 그러면 지구는 별 아니에요, 선생님? 단지 태양의 빛을 반사할 뿐이야. 그래갖고 빛내는 것처럼 보이지. 수소 핵융합 반응하지. 그럼 우리는 벌써 타 죽었어. 그러니까 지구는 별 아니야.
태양계에서 고온의 천체,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는 별은 태양밖에 없어. 근데 이게 프리즘을 통과하면 어떻게 돼? 색깔에 따라 파장이 틀려. 파장에 따라 굴절이 틀리면서 연속적인 색깔의 띠, 연속 스펙트럼이 생겨. 근데 조심해. 태양은 연속 스펙트럼 아니다. 백열 정도가 연속 스펙트럼이다. 분명히 말하다. 태양은 연속 스펙트럼 아니야. 이따 언급할 거야. 근데 선으로 나타나는 선 스펙트럼에는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뭐야? 흡수 스펙트럼하고 방출 스펙트럼이 있어. 자, 봐라. 자, 흡수 스펙트럼은 뭐냐? 고온의 천체야. 별이야. 고온의 천체야. 별이야. 근데 별은 졸라 멀리 있단 말이야. 오다가 우주에서 오다가 거지 새끼를 만나. 뭐냐면 저온의 기체를 만나. 그러면 특정 파장의 빛이 흡수가 돼. 그래갖고 연속 스펙트럼에 뭐가 나타난다? 얘들아, 검은색 선이 나타나는 거야. 연속 스펙트럼에 검은색 선이 나타나. 즉 모든 별빛은 무슨 스펙트럼이다? 흡수 스펙트럼. 별빛은 뭐라고? 흡수 스펙트럼이다. 즉 봐라. 이렇게 나타나죠. 야, 연속 스펙트럼 있고 연속 스펙트럼에 검은색 선이 나타나는 게 뭐다? 흡수 스펙트럼이야. 여기서 연속 스펙트럼 있고 검은색 선이 나타나는 게 이게 흡수 스펙트럼이야. 이해됐지? 별빛은 우주에서 멀리에서 오다가 저온의 기체를 만나고 특정 파장의 빛이 흡수가 되니까 무슨 스펙트럼으로 나타난다? 흡수 스펙트럼으로 나타나. 이해됐지? 그러니까 옆에 봐봐. 요 33페이지 보면 태양도 알고 뭐 간이 분광기로 보면 해상도가 떨어져가지고 연속 스펙트럼으로 보이는데 제대로 된 스펙트럼으로 보면 태양도 뭐가 나타난다? 검은색 선이 나타나. 왜? 태양의 표면은 5800도야. 800K야. 근데 대기가 온도가 낮아. 그러니까 대기에 특정 파장의 빛이 흡수가 돼가지고 뭐가 나타난다? 검은색 선이 나타나는 태양도 흡수 스펙트럼이야. 이해됐지? 근데 방출 스펙트럼은 뭐냐? 잘 봐. 야, 고온의 기체가 있어. 고온의 기체는 핵융합반응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를 많이 안 내놔. 즉 뭐냐면 성운이 있었어. 근데 주위에 밝은 별빛을 얘가 흡수를 해. 흡수를 해. 성운이. 그래가지고 얘의 에너지 상태가 흡수해가지고 뭐로 돼? 들뜬 상태가 돼. 들뜬 상태가 돼. 이 상태를 들뜬 상태라고 해. 들뜬 상태는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불안정해. 그러면 빨리 얘가 에너지를 방출하고 무슨 상태로 가려고 해? 바닥 상태. 이걸 바닥 상태라고 해. 에너지가 낮으니까 얘는 안정된 상태야. 근데 이때 에너지가 비대 형태로 방출. 그러면 이걸 프리즘으로 보면 검은색 바탕에 밝은색 색깔의 선이 생겨. 이게 방출 스펙트럼이야. 이게 프리즘을 통과하면 검은색 바탕에 밝은색 선이 생겨. 에너지가 별로 안 크기 때문에 무슨 바탕이다? 검은색 바탕이야. 그리고 밝은색 선이 생겨. 이해됐어? 또는 또 방출 스펙트럼을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이거고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어. 뭐야? 기체 방정관에다가 기체를 채워. 그리고 여기다가 높은 전압을 걸어줘. 그러면 이 기체가 또 뭐가 돼? 전기 에너지를 흡수해. 갖고 들뜬 상태가 돼. 그러면서 바닥 상태로 내려오면서 비대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해. 이 빛을 보면 또 이것도 검은색 바탕에 밝은색 선이 나타나. 근데
방출 스펙트럼하고 흡수 스펙트럼에서 선 스펙트럼 있잖아. 이거의 위치가 같지? 그러면 같은 원소인 거야. 봐봐. 방출 스펙트럼이건 흡수 스펙트럼이건 선의 위치가 같지? 여기 봐봐. 위치가 같으면 무슨 원소다? 같은 원소인 거야. 즉 스펙트럼에서 선의 위치가 뭘 나타낸다? 원소의 종류를 나타낸 거야. 자, 방출 스펙트럼이건 흡수 스펙트럼이건 선의 위치가 같지? 그러면 원소의 종류가 어떻다? 같다. 봐봐. 수소도 흡수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 선의 위치가 같고, 탄소도 마찬가지야. 흡수 스펙트럼이건 방출 스펙트럼이건 위치가 같다. 이해됐지? 이거 두 개 나오는 거 방출 스펙트럼 두 종류로 나온다. 밝은 성운이 성운이 주위에 밝은 별빛을 흡수해가지고 들뜬 상태가 돼. 그러면서 바닥 상태로 내려오면서 에너지를 방출한대. 비대 형태로 방출해. 이걸 프리즘을 통과하면 검은색 바탕에 밝은색 선이 생겨. 또는 기체 방정관에다 기체를 넣고 높은 전압을 걸어줘. 그러면 얘가 들뜬 상태가 됐다가 바닥 상태로 내려오면서 에너지를 방출한대. 비대 형태로 방출해. 이걸 또 프리즘을 통해서 보면 얘도 방출 스펙트럼. 검은색 바탕에 밝은색 선이 나타나. 이 두 경우다. 방출 스펙트럼은 이거 시험에 꼭 나온다. 꼭 나온다. 알아도. 그리고 옆에 밑에 있잖아. 32페이지에. 방출 스펙트럼과 같은 원리. 나트륨 전등. 이게 나트륨 전등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불꽃놀이, 오로라 등의 등은 포함된 원소의 종류에 따라 다른 색을 나타낸다. 그리고 자, 별표에나 원소의 흡수 스펙트럼하고 방출 스펙트럼은 원소마다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흡수선과 방출선의 위치가 다르다. 근데 흡수 스펙트럼이건 방출 스펙트럼이건 선의 위치가 같으면 어떻게 돼? 동일한 원소인 거야. 즉 동일한 원소일 경우는 흡수선과 방출선의 위치가 어떻다? 같다. 그리고 서로 다른 원소일 경우 수소하고 탄소의 흡수선과 방출선의 위치는 다르다. 즉 얘들아 봐라. 문제에서 이제 나오는데 자 이제 봐봐. 올라와. 이제 33페이지 우주의 원소 분포다. 우주의 원소 분포인데 자 우주의 원소 분포는 뭘로 알았다? 별빛 스펙트럼을 분석해가지고 우주가 어떤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질량비로 구성되는지 알았단 말이야. 스펙트럼을 분석해가지고 뭘 분석해가지고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해가지고 근데 무조건 알아야 될 거. 자, 첫 번째 봐라. 원소의 종류는 뭘로 알았다? 특히나 선의 위치야. 선의 위치가 뭘 나타낸다? 원소의 종류를 나타내. 야, 원소마다 선의 위치, 선의 색깔, 선의 수, 선의 굵기가 다 틀려. 근데 그 중에서도 선의 위치가 뭘 나타낸다? 원소의 종류를 나타내. 그러면 또 이제 원소의 종류는 이걸로 알았어. 그러면 이때 원소의 질량비는 뭘로 알았다? 질량비는 뭘로 알았다? 선포 흡수선의 세기로 알았다. 선폭이 넓을수록 질량비 밀도비는 크다. 선폭이 넓을수록 뭐라고? 흡수선의 세기가 쓸수록 질량비 밀도비가 크다. 이렇게 된다. 이거 두 개만 알면 돼. 정확히. 이거 두 개를 알아야 돼. 꼭. 봐라. 거기 뭐라고 하냐면 자, 별빛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뭘 알 수 있다? 구성 원소의 종류하고 원소의 질량비를 알 수 있다. 그러면 첫 번째 원소의 종류는 자, 별빛 스펙트럼을 원소 스펙트럼과 비교하여 알아낸다. 원자의 종류에 따라 원소의 종류에 따라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밑줄 거에 특히나 선의 위치가 틀려. 파장이 틀려. 그리고 개수, 굵기 등이 다르다. 동일 원소의 스펙트럼에서 나타나는 흡수선과 방출선의 위치
파장은 같다. 자, 원소의 종류는 뭘로 한다? 선의 위치. 같은 원소면 흡수선하고 방출선의 위치가 같다. 파장이 같다. 그 다음 두 번째, 원소의 질량비는 뭘 비교했다? 흡수선의 세기, 선폭을 비교하면 원소의 질량비를 알 수 있다. 원소의 밀도가 클수록 별빛 스펙트럼에서 흡수선의 세기가 강하게 나타난다. 얘들아. 보자. 그래서 이래가지고 우리가 원소의 종류하고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하고 질량비를 나눴어. 근데 옆에 봐라. 별빛 스펙트럼 분석하지. 그럼 뭘 할 수 있다? 금방 말한 별빛 스펙트럼 분석하면 원소의 종류, 그 다음 질량비 알 수 있어. 그리고 또 뭐 알 수 있어? 색깔을 보면, 별의 색깔을 보면 별의 표면 온도를 알 수 있어. 표면 온도를 알 수 있다. 표면 온도는 청색이 제일 세. 그 다음 백색, 그 다음 황색, 그 다음 붉은색이 제일 온도가 표면 온도가 낮아. 그래갖고 청색하고 백색 사이에 청백색이 있고, 백색하고 황색 사이에 황백색이 있고, 황색하고 빨간색 사이에 주황색이 있어. 그래갖고 청색이 제일 높고 온도가 표면 온도가, 그 다음 빨간색이 제일 낮다. 그리고 뭘 알았어? 파장 변화를 통해서 도플러 효과를 통해서 별이 접근하는지 멀어지는지 이거는 허블이라는 사람이 외부 문화에 있는 별빛을 관찰하면서 이제 멀어지면 이 별빛 스펙트럼이 적색 쪽으로 편입하거든. 그리고 가까워지면 청색 쪽으로 편입해. 근데 대부분의 별들은 적색 편익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별과 별들이 멀어진다는 거야. 근데 멀리 있는 별들일수록 더 빨리 멀어져. 이거는 우주가 뭐 한다 생각이 안 돼? 팽창한다밖에 안 돼. 그러니까 우주는 팽창한다고. 이걸 알 수 있었단 말이야. 별빛 스펙트럼 분석해가지고 우주가 팽창하는지도 알았다. 이해됐지? 그 다음 보자. 태양의 스펙트럼 분석 봐봐. 태양은 선생님 말했지. 연속 스펙트럼 아니다. 무슨 스펙트럼이라고? 흡수 스펙트럼이다. 아니 방출 스펙트럼이다. 아니 흡수 스펙트럼이다. 태양의 스펙트럼은 뭐라고? 연속 스펙트럼 아니고 뭐다? 흡수 스펙트럼이다. 봐라. 태양은 과학자들은 태양의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수백 개의 흡수선, 이걸 누가 발견했냐? 프라운호퍼라는 사람이 발견해갖고 이걸 프라운호퍼선이라고 그래. 분석하여 태양의 대기가 뭘로 돼 있다? 수소, 헬륨, 칼슘 등의 다양한 원소로 돼 있음을 알았다. 자, 왜 태양이 옆에 궁금해 나왔다. 태양이 왜 스펙트럼에 흡수선이 나타나는가다.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로 별로서 표면 온도가 5800K야. 고온의 물체다. 근데 그러면 연속 스펙트럼으로 나타나야지만 태양의 표면의 빛이 대기를 통과하면 대기가 온도가 낮아. 그러다 보니까 특정 파장의 빛이 흡수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흡수 스펙트럼으로 나타나는 거야. 이해됐니? 근데 이 흡수선의 위치 가지고 뭘 알았어? 태양의 대기가 뭘로 돼 있는지 안단 말이야. 봐, 밑에 봐봐. 탐구 자료창 이거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온다. 이거 그래프 무조건 나온다. 시험 별표 2개다. 이거는 자 봐라. 과학 그림은 스펙트럼의 관찰과 비교해서 그림은 백열전구, 기체방정관, 수소, 헬륨, 나트륨, 칼슘 등의 분광기로 관측한 스펙트럼과 별 AB의 스펙트럼을 나타냈다. 근데 첫 번째 백열전구는 연속적인 무지개색 띠가 나타났지. 그러니까 얘는 연속 스펙트럼이야. 근데 수소, 헬륨, 나트륨, 칼슘 등은 기체방정관에다 놓고 높은 전압을 걸어줬더니 얘들은 방출 스펙트럼으로 나타난 거야. 검은색 바탕에 여러 가지 색깔의 선이 나타나지. 얘들은 방출 스펙트럼이야. 근데 별 A, 별 B는 뭐로 나타난다? 흡수 스펙트럼으로 나타나.
근데 이 원소들의 방출 스펙트럼의 위치하고 별 A, B의 흡수선의 위치하고 같으면 그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거야. 별에서. 근데 별 A는 봐라. 뭐 포함하고 있어? 그대로 내려봐. 수소 포함하고 있어. 다 있어. 수소선이. 그리고 헬륨도 다 포함하고 있어. 그러면 헬륨도 포함하고 있는 거야. 근데 뭐 또 있네? 나트륨선도 있네? 별 A는 뭘 포함하고 있다? 수소, 헬륨, 나트륨을 포함하고 있네? 그렇게 알 수 있다. 근데 별 B를 갖다 수소를 내려봐. 수소 다 포함하고 있어. 별 A. 근데 헬륨은 없어. 어긋나는 선이 있어. 헬륨은 포함 안 하고 있는 거야. 나트륨도 선이 없어. 포함 안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칼슘을 내려봐. 칼슘은 포함하고 있네? 따라서 별 B는 뭘로 이루어졌다? 수소하고 칼슘으로 됐다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이해됐니? 따라서 두 번째 기체 방정관의 관측은 검은색 바탕에 밝은색 선이 나타난다. 방출 스펙트럼이야. 근데 원소마다 방출선의 위치, 개수, 굵기 등이 다르다.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다. 별 A, B의 흡수 스펙트럼과 원소의 스펙트럼 비교해 보면 별 A는 흡수선의 위치가 누구하고 똑같아? 수소, 헬륨, 나트륨의 방출선의 위치하고 같으니까 별 A는 수소, 헬륨, 나트륨 등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리고 별 B는 봐봐. 흡수선의 위치가 수소, 칼슘의 방출선의 위치하고 같지. 따라서 수소, 칼슘으로 이루어졌다. 결론은 다양한 별빛의 스펙트럼을 원소 스펙트럼과 비교하여 분석하면 우주 전역에 있는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어. 그리고 뭣도 알 수 있어? 질량비도 알 수 있어. 그래가지고 알아낸 우주의 원소 분포는 어떻게 돼? 우주의 원소 분포는 뭐? 그렇지. 자, 그래서 우주의 제일 먼저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는 대부분 뭐다? 수소하고 헬륨이지. 근데 이때 우주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원소는 수소하고 헬륨인데, 자, 이때 빅뱅 이후 초기에 우주가 팽창한 과정에서 뭐 만들어졌어? 수소하고 헬륨이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원소가 안 만들어졌어. 그 다음에 수억 년 지난 다음에 별의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야. 다른 원소는. 이해됐어? 초기에는 빅뱅 초기에는 뭐만 만들어졌다? 수소하고 헬륨만. 그래갖고 우주 구성 원소를 알아내는 방법, 우주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천체들의 스펙트럼을 분석해 봤더니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흡수선이 수소하고 헬륨의 방출선에 위치하고 일치하는 것을 통해서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가 뭐다? 수소하고 헬륨을 알아냈어. 그 다음 선폭으로 뭘 알아냈어? 이 구성 비율, 질량비를 알아냈어. 수소하고 헬륨의 질량비를 알아냈어. 몇 대 몇이다? 질량비가 몇 대면? 무조건 알아야 돼. 3대 1이다. 정확히 말하면 얘가 몇 퍼센트? 74% 수소가. 헬륨은 몇 퍼센트? 24%. 나머지 원소가 2%야. 그러니까 지구는 커질 수가 없어. 지구는 작을 수밖에 없어. 왜? 나머지 2%가 더 많으니까. 근데 목성이나 토성은 클 수밖에 없어. 왜? 주성분이 수소하고 헬륨이잖아. 우주에 천지에 깔려있잖아. 그러니까 많이 모을 수 있잖아. 그래서 목성이나 토성은 큰 거야. 지구는 작고. 이해됐어? 그래서 우주를 구성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몇 대 몇이다? 3대 1이다. 흡수선 스펙트럼에 나타난 흡수선의 색이 선폭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우주는 수소가 몇 퍼센트? 74%, 헬륨이 몇 퍼센트? 24%다. 그리고 나머지 원소가 몇 퍼센트다? 2%다. 이거 분명히 알아도 퍼센트까지 알아야 된다. 넘겨. 자, 이제 보자. 잘 봐. 이제 우주론을 보자.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바구를 틀었어. 갖고 지들끼리 싸웠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우주론의 증거가 발견되니까 빅뱅 우주론으로 기울어졌어. 근데 보자. 우주론을 보자. 얘들아.
여러 가지 학설이 등장했어. 근데 첫 번째 등장한 게 뭐냐? 팽창우주론하고 뭐가 등장했다? 빅뱅? 아니, 빅뱅이란다. 정적 우주론이 등장했어. 이 팽창우주론 누가 주장했냐?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 주장했어. 프리드만이 주장했어. 에? 말 그대로 이 사람은 뭐야? 우주가 팽창한다 했어. 근데 정적 우주론은 야, 천재들이 인정한 천재 누구야? 누가 주장했어? 아인슈타인이. 근데 아인슈타인이라고 다 맞는 말 하는 거 아니야. 에? 틀린 말도 했어. 당연히 팽창 우주론은 우주가 팽창한다는 거야. 근데 정적 우주론은 우주의 크기가 일정하다 그랬어. 우주의 크기가 일정하다. 당연히 얘들아, 우주가 있으면 질량이 있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 중력 수축이 일어나. 그러면 우주의 크기는 당연히 어떻게 돼야 된다? 작아져야 돼. 중력 수축에 의해서 작아져야 돼. 근데 이 사람은 자기 말이 맞게 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뒀어. 이 중력 수축하는 힘하고 크기 같고 방향 반대인 힘이 우주상수라는 힘이 있다고 가정을 한 거야. 그러면 합력이 얼마가 되냐? 0이 되지. 그러니까 합력이 0이니까 우주의 크기가 그대로라고 했어. 우주의 크기가 그대로라고 했어. 근데 이걸 누가 밝혔다? 누가 밝혔다? 허블이 밝혔어. 허블의 법칙을 발견했어. 허블이 망용론이라고 제일 먼저 외부운하를 갖다 찾은 사람이 최초로 찾은 사람이 누구예요? 허블이야. 허블이 안드로메다 은하, 우리한테 제일 가까이 떨어져 있는 250만 광년 떨어져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를 갖다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야. 근데 우리 은하가 원래는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 은하의 성운인 줄 알았어. 근데 우리 은하의 지름이 10만 광년밖에 안 돼. 근데 이 새끼는 250만 광년 떨어져 있어. 그러면 우리 은하가 아니지. 뭐야? 외부 은하인 거야. 그 외부 은하를 처음으로 발견했어. 근데 어떻게 발견했냐면 이제 지호야, 정신차려. 지호 그거 줄까? 자, 어디 있냐면 저기 가면 저기 탕비실 가면 먹을 거 많다. 네 먹고 싶은 거 하리보라든지 마이쮸라든지 초코바 있어. 한입도 다 넣으셨습니다. 내놓을게. 근데 한 통 내놓을게 다시. 가갖고 먹어. 먹고 싶은 건. 야, 사발면도 24개 사놨어. 그러니까 먹고 싶으면 먹어. 쉬는 시간에. 네. 그러면 뭐냐면 야, 그거 하나 줘라. 야, 지호야 이거 먹을래? 괜찮아? 자, 근데 허블이 모든 은하마다 별은 있어. 근데 맥동명왕성이라고 있어. 이게 막 맥박 뛰듯이 이게 뒤질 때가 되면 얘들이 수축 팽창을 하거든, 별이. 그러면서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깜빡깜빡하는 거야. 그러면 그 별은 발견하기 쉽지. 그 별까지 거리를 측정해갖고 외부 은하까지 거리를 측정했단 말이야. 근데 이 별빛은 전부 다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했지.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야, 별빛이. 어디냐? 근데 별빛이 이렇게 흡수 스펙트럼으로 연속 스펙트럼에 검은색 선이 나타나. 근데 이쪽이 적색 쪽이고 이쪽이 청색 쪽이야. 근데 멀어지는 별은 적색 쪽으로 편해. 이쪽으로 편해. 가까워지는 별은 청색 쪽으로 편해. 근데 대부분의 별들이 적색 편이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별들과 별들이 대부분이 멀어진다는 거야. 근데 이때 봐라. 그러면 멀어지니까 이때 이게 후퇴 속도야. 속도는 V는 속도니까 후퇴 속도는 뭐하고 비례하는 거야? 별까지의 거리하고 비례하는 거야. 자, 멀리 있는 별일수록 적색 편이가 더 심해져. 멀리 있는 별일수록 후퇴 속도가 빠르단 말이야. 그러면 그 경우는 무슨 경우밖에 없어? 우주가 팽창하는 경우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우주가 팽창하는 걸 밝혔어. 이게 허블의 법칙이다. V는 야 비례지 너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허블 상수를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후퇴 속도하고 거리는 무슨 관계예요? 비례 관계예요. 근데 이때 기울기는 x축분의 y축이다. 기울기는 x축분의 y축이야. 그러면 r분의 v니까 이게 허블 상수가 되는 거야. 허블 상수가 되는 거야. 기울기가. 기울기가 허블 상수는 일정한 거야. 그 그래프 옆에다 써놔. 이게 이거란 말이야. 지금 써놓은 거. 선생님 써준 거 있지? 이게 이거란 말이야. 봐봐. 이게 허블의 법칙이야. 허블의 법칙. 허블의 법칙은 후퇴 속도하고 별들이 이제 멀어지는데 멀리 있는 별일수록 더 빨리 멀어져. 하고 후퇴 속도하고 거리하고 비례해. 근데 이걸 눈으로 만들기 위해 허블 상수 h를 쓴 거야. 이해됐어? 그래갖고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프가. 이해됐니? 그러면 이제 허블의 법칙에 의해서 우주가 팽창하는 건 알았어. 그러면 이제 누가 싸우냐? 정상우주론하고 이건 호일이 주장했어. 그 다음 이제 뭐가 싸우냐? 빅뱅 우주론이 싸워. 이건 누가 주장했어? 가모프가 주장했어. 근데 이 호일이라는 사람이 이 방법을 잘 들었어. 그래가지고 야 너희들은 비판한 빅뱅 우주론을 비판하면서 너희들은 큰 폭발이야? 빅뱅이야? 그러면서 빅뱅 이름도 이 사람이 붙여줬어. 그러면 이 우주론들의 공통점이 있다. 공통점은 뭐야? 우주가 팽창한다는 거야. 즉 공통점은 둘 다 부피가 팽창한다는 거야. 차이점은 뭐냐? 차이점은 얘는 부피가 증가한 만큼 질량이 증가한다 했어. 근데 얘는 부피가 증가하는데 질량은 그대로라 했어. 그러면 얘는 봐라. 밀도가 뭐니? 물질의 밀한 정도야. 부피분의 질량인데. 부피분의 질량인데 야 부피가 증가한 만큼 질량이 증가해. 그러면 밀도 온도가 어떻다? 저기 야 대님 장 깨는 거만 하나 먹을래? 밀도 온도가 그대로야. 밀도 온도가 그대로야. 근데 얘는 부피분의 질량이 밀도인데 질량은 그대로라 했어. 근데 부피가 증가. 밀도는 어떻게 돼야 돼? 낮아져야 돼. 밀도 온도는 낮아져야 돼. 낮아져야 돼. 근데 누가? 펜지어스하고 윌슨이라는 사람이 우주에서 오는 전파를 갖다가 관찰했다. 마이크로파 계열의 잡음을 관찰했어. 너희들 우주 배경 국사 들어봤어? 옛날에 텔레비 꺼졌지? 꺼지고 방송 안 나오지? 그럼 뭔 소리가 나? 잡음이 나지. 지지직 소리 나지. 그게 우주 배경 국사야. 그거 텔레비에서 잡혀. 근데 이 사람들이 펜지어스하고 윌슨이 우주 배경 복사를 연구했어. 우주 배경 복사는 모든 방향으로 거의 균일해. 근데 미세하게 불균일해. 그래야지만 이 밀도차가 생겨갖고 물질들이 모여갖고 별도 만들 수 있고 은하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가모프가 예측을 했단 말이야. 38만 년 때 원자가 만들어지면서 우주 배경 복사가 시작됐는데 그때가 3000K이고 현재는 수K가 될 거다. 근데 얘들이 봐보니까 이 우주 배경 복사가 현재는 3K가 내는 파장하고 일치. 우주의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낮아졌어, 높아졌어? 낮아졌죠.
그럼 누구 말이 맞다? 빅뱅 우주론이 맞는 거야.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두 가지가 있다. 크게 하나는 뭐야? 우주 배경 복사, 밀도 온도가 낮아진다는 거. 또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3대 1인 거. 이렇게 가모프가 예측을 했어.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일 것이다. 근데 실제로 측정해 보니까 3대 1이야. 그럼 가모프 말이 맞다는 거잖아. 그래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인 것도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빅뱅 우주론이 이제 제일 맞는 걸로 이제 우리가 인식이 됐지. 이해됐어? 이렇게 발전한 거야. 근데 봐라. 거기 빅뱅 우주론에서는 부피는 팽창해 있지. 야, 이 점들, 은하들이 질량인 거야. 은하들의 개수가 똑같아. 근데 정상 우주론에서는 이 점이 늘어나. 개수가.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질량이 증가한다는 거야. 부피도 증가하지만 질량도 증가한다는 거야. 이해됐어? 거기 선생님이 설명 다 했다. 그 다음 이제 보자. 이제 빅뱅 우주론 다 설명했다. 야, 빅뱅 우주론은 뭐야? 138억 년 전에는 모든 질량과 에너지가 한 점에 모여 있다가 큰 폭발에 의해서 138억 년 전 매우 뜨겁고 밀도가 높은 한 점에서 빅뱅 대폭발이 일어나서 우주가 시작된 후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이론이다. 누가 주장했다고? 1940년대 가모프가 주장했어. 이해됐지? 그리고 우주의 온도와 밀도는 빅뱅 이후 우주가 팽창하면서 우주의 온도는 계속 낮아졌고 밀도는 감소했다. 온도하고 밀도는 감소하는 거야. 왜? 부피는 팽창하고 질량은 그대로니까 부피가 증가하면 밀도, 온도는 어쩔 수밖에 없다? 낮아질 수밖에 없어. 근데 우주 배경 복사로 우주의 온도가 낮아진다는 게 밝혀졌어. 그러다 보니까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되는 거지, 이게. 이해됐지? 그 다음, 이제 우주 초기 원소. 제일 먼저 원자가 만들어진 거 아니야. 제일 먼저는 작은 입자가 먼저 만들어져. 야,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작은 입자를 뭐라 그래? 코크 만드는데 기본 입자라 그래. 그걸 기본 입자라고 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를 뭐라 그런다고? 기본 입자라 그래. 그러니까 제일 먼저 기본 입자가 만들어져. 봐봐. 얘들아, 이것도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한 거야. 우주 초기의 원소 생성. 봐봐. 여기서 첫 번째, 원자는 정기적으로 뭐다?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아니고 중성이다. 원자를 쪼개봤어. 그러니까 뭘로 돼? 원자핵과 뭘로 돼? 전자로 돼. 또 원자핵을 쪼개봤어. 뭐로 돼? 양성자하고 중성자로 돼. 양성자하고 중성자는 또 쪼개줘. 뭘로? 코크로. 얘는 업, 다운 코크. 얘는 업, 다운 코크로 쪼개줘. 그럼 아까 시간에 선생님 말했지? 준우야, 준우도 이거 줄 거야? 괜찮아요? 더워서 그런 거야? 자, 봐봐. 기본 입자가 있다 있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제일 작은 입자. 뭐가 있냐? 야, 대현아, 정신 차려. 저몸은 일어나. 코크 있어. 코크는 업, 다운, 참, 스트레인지, 탑, 바텀이 있어. 세트야. 그리고 렙톤, 경입자가 있다. 가벼운 입자야. 제일 대표적인 게 전자, 뮤온, 타우, 전자 중성미자, 뮤온 중성미자, 타우 중성미자가 있어. 근데 여기서 전자만 알면 돼. 여기서 업, 다운 코크하고 전자만 알면 돼. 우리는 이것만 쓰니까 주로. 근데 앞에 있는 게 전하량이 플러스 3분의 1이야. 뒤에 있는 게 다운 코크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그럼 더해봐.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이네? 그러면 전하량이 얼마야? 합이 1이지.
그래서 양성자의 전하량이 상대적인 전하량이 플러스 1인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중성자는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합이 0이 되어갖고 중성자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전자가 상대적으로 전하량이 마이너스 1인 거야. 이해됐어? 근데 질량은 봐라. 질량은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졸라리 무거워. 얘의 질량을, 전자의 질량을 일로 놓으면 얘가 1836배 무거워. 중성자는 한 수를 더 떠. 1839배. 왜? 거의 똑같은데 중성자가 조금 더 무거워. 왜? 콩쿠보다는 다음 콩쿠가 좀 더 무겁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됩니까? 야, 원자핵은 양성자 때문에 뭘 띈다? 플러스를 띈. 근데 얘가 원자의 질량 다 갖고 있어. 다 갖고 있어. 거의 원자하고 원자핵은 질량 같아 놓고 봐. 그러니까 앞으로 플러스 움직인다. 죽여버린다. 원자핵은 무거워서 가운데 센터에 박혀 있어. 이렇게 원자를 갖다가 얘들아 잠실 운동자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있는 원자핵은 구슬 하나야. 근데 걔가 질량 다 갖고 있어. 그러니까 움직여 못 움직여. 못 움직여. 그래갖고 센터에만 박혀 있어. 누구만이 이동 가능해? 가벼운 전자만이 이동 가능해. 그래서 모든 전기적 현상은 누구 때문에 일어난다? 이 전자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앞으로 플러스 움직인다. 죽여버린다. 마이너스일 때는 전자가 움직이는 거야. 그리고 왜 원자 중성이야? 플러스일 때는 양성자 수하고 마이너스일 때는 전자 수하고 같기 때문이야. 이해됐어? 그러다 보니까 양성자가 3개 있지. 그러면 전자도 3개인 거야. 그러면서 합이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원자는 중성인 거야. 이해됐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원자부터 만들어진 거 아니야? 거꾸로 만들어져. 제일 작은 놈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제일 먼저 만들어진 놈이 제일 작은 기본 입자가 만들어진 거야. 이해됐니? 그 설명이 여기에 다 나왔어. 다 나왔어.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 이해됐지 얘들아? 거기 다 나왔어. 그럼 보자. 자, 거기 보면 모든 물질은 뭘로 이루어졌다? 원자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원자핵은 양성자하고 중성자로, 양성자와 중성자는 더 이상 분해되지 않은 기본 입자 중에 하나인 쿼크 3개가 모여서 된 거다. 그러니까 제일 작은 입자, 기본 입자가 만들어지고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전자도 만들어졌지. 기본 입자에서. 그러면서 양성자, 중성자 만들어져 가지고 원자핵이 되고 원자핵하고 전자하고 결합해갖고 원자가 되는 거야. 이해됐지?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그럼 보자. 그 다음 35페이지 봐봐. 빅뱅과 입자의 상성 봐봐.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 빅뱅 직후 우주가 제일 밑에 우주가 극기의 팽창함에 따라 우주의 온도가 낮아지고 최초의 기본 입자가 생성된 후 점차 무거운 입자가 되어서 수소 원자, 헬륨 원자가 만들어졌다. 빅뱅 이후 초기에 만들어진 원소는 따라서 뭐밖에 없다? 수소하고 헬륨밖에 없어. 리튬도 만들어지긴 만들어져. 원자번호 3번이 극소량이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빅뱅 초기에 만들어진 원소는 2개밖에 없다고 보면 돼. 수소하고 뭐? 헬륨이야. 왜? 얘들이 원자 구조가 1, 2번이단 말이야. 원자 구조가 제일 간단해.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만들어진 거야. 이해됐어? 뒷장 넘겨봐. 뒷장 넘겨보면, 자 보자. 보면 이제 뭐가 있다? 자, 이제 빅뱅 후 입자의 생성이야. 자, 빅뱅 후 입자의 생성이야. 그러면 첫 번째가 뭐다, 얘들아? 138 빅뱅은 언제 일어났다? 야, 온도하고 시간 몇 개나 알아야 돼. 온도하고 시간 몇 개나 알아야 돼. 그거는 무조건 알아야 되는 게 있어. 138억 년 전에 빅뱅이 일어났는데 한 점에 질량과 에너지가 다 뭉쳐 있어. 초고밀도였어.
이해됐어? 초고온, 초고밀도였어. 근데 보자. 자, 이때 처음으로 이제 빅뱅이 일어나면서 이때는 너무 온도가 높아. 온도가 높아. 빅뱅 때, 빅뱅 이후에 바로 시작되지. 급팽창이 된단 말이야. 근데 이때는 물질과 에너지의 개념이 없었어. 아인슈타인 아저씨가 뭐라 그랬어? E는 mc의 제곱 졸라 많이 쓸 거야 지금부터. E는 뭐야? 에너지야. M은 매스, 질량이야. 이 아저씨는 뭐라 했냐면 에너지가 질량으로, 질량이 에너지로 서로 전환이 된다 했어. 그러면서 질량과 에너지는 같은 놈이다. 질량, 에너지 등가에 올리를 말했단 말이야. 이때는 에너지가 졸라 풍부해. 그래갖고 물질하고 에너지의 개념이 없었다니까. 그러면서 뭐가 일어났냐? 이 빅뱅 후 얼마 안 지나서는 뭐 10의 마이너스 36승 초에는 그때는 뭐가 일어났냐? 막 쌍생성이나 쌍소멸이 일어나. 봐봐. 쌍생성은 뭐냐?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빅뱅으로 봐봐. 빅뱅 약 138억 년 전이다. 매우 뜨겁고 밀도가 높은 한 점에서 빅뱅이 일어나 우주가 탄생하였다. 빅뱅 직후에는 우주의 온도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입자가 존재할 수 없었어. 즉 물질과 에너지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뭐 물질이 에너지로, 에너지가 물질로 변하는 과정이 반복되었다. 이게 뭐다? 쌍생성하고 쌍소멸인 거야. 쌍생성은 뭐냐? 쌍소멸이 있어. 뭐냐면 얘는 입자가 뭐로 돼버린 거야? 빛으로 돼버린 거야. 입자가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이게 쌍소멸이잖아. 입자가 없어졌으니까. 그리고 쌍생성은 뭐냐? 에너지가 뭘로 바뀌어버린 거야? 입자로 바뀌어버린 거야.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다고. 얘는 에너지가 뭘로 바뀌었다? 입자로 바뀐 거야. 이거는 쌍생성이야. 얘는 입자가 에너지로 바뀌니까 쌍소멸이야.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단 말이야. 이해됐어? 막 입자가 생겼다가 없어지고, 입자가 생겼다가 없어지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더 팽창하니까 우주가 식으니까 기본 입자 뭐가 만들어졌어? 아까 지금 말한 디애나 쿼크하고 6개 쿼크 다운, 잠, 스트레인지, 탑, 바텀이 만들어지고 경입자, 작은 입자, 가벼운 입자, 렙톤이 만들어졌다. 렙톤은 뭐 전자, 뮤온, 타우, 전자 중성미자, 뮤온 중성미자 있는데 뭐 중성미자도 그냥 이것만 알면 돼. 뭐 업다운하고 우리는 주로 뭘 쓰니까? 전자를 쓰니까 이것만 알면 돼. 대현아! 정차려 빨리. 그리고 우주가 기본 입자의 상승, 우주가 급격히 팽창하면서 온도가 낮아지고 최초의 쿼크하고 전자 등의 기본 입자가 무수히 많이 만들어졌다. 그 다음 이제 우주가 더 팽창하니까 이것들이 모여가지고 뭘 만들어? 양성자가 더 큰 입자인 양성자하고 중성자를 만들어. 보자. 양성자하고 중성자를 만드는데 잘 봐. 양성자는 다운 쿼크야. 얘는 다운 쿼크야.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양성자를 졸렬히 집중적으로 봐야 돼. 양성자를 다른 말로 뭐다? 다른 말로 뭐야? 지호야? 수소 원자핵이야. 얘가 다른 말로 뭐라고? 수소 원자핵이야. 원자핵 양성자가 만들어졌다는 건 수소 원자핵이 만들어졌다는 거야. 대현아 일어나. 너 일어났다가 좀 앉아. 잠 깨고. 원래 수소 원자는 양성자 하나하고 전자 하나로 돼 있어. 근데 전자 하나가 도망가 봐, 얘들아. 그러면 양성자 하나만 남지. 수소 원자핵만 남는단 말이야. 양성자는 다른 말로 뭐라고? 소율아? 그렇지. 이게 양성자가 생겼다는 건 수소 원자핵이 생겼다는 거야, 이미. 이해됐어? 근데 초기에는 얘들아 봐라.
초기에는 우주가 졸라 온도가 높았어. 에너지가 많았어. 그러면 아까쯤에 선생님이 양성자하고 중성자 중에서 누가 더 무겁다 했어? 얘가 전자에 비해서 1836배, 얘가 1839배라 했어. 얘가 좀 더 무거워. 그러면 양성자가 질량을 에너지로 바꿔갖고 가벼운 중성자가 가벼운 양성자는 될 수 있어. 무조건. 그건 일어나. 무조건 일어나. 근데 가벼운 양성자가 무거운 중성자가 되려면 에너지를 질량으로 바꿔야 돼. 근데 이때만 해도 우주의 온도가 높으니까 에너지가 풍부했으니까 이게 됐단 말이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구들끼리 변화나니까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비율이 몇 대 몇이었다? 거의 1대1이었어. 이거 알아? 초기에는 우주의 온도가 높으니까 에너지가 풍부하니까 가벼운 양성자가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질량으로 표현한다. 그래갖고 무거운 중성자가 될 수 있어. 근데 후기로 가니까 우주가 계속 팽창하니까 우주의 온도가 낮아져. 그러면서 에너지가 줄어.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선생님 뭐라 했어? 무거운 중성자는 질량을 에너지로 바꿔갖고 이건 가벼운 양성자는 될 수 있어. 무조건. 근데 가벼운 양성자가 무거운 중성자가 되려면 에너지를 질량으로 바꿔야 되는데 에너지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못 돼. 그러다 보니까 누구의 비율이 많아졌다? 양성자의 비율이 많아진 거야. 그래서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후기에는 몇 대 몇이 됐다? 7대1까지 됐다. 이 7대1을 무조건 알아라. 이해됐니 얘들아? 이 7대1이다. 후기에는 좀만 쉬어 얘들아. 좀만 쉬어. 여기 나와 있어요. 응? 나와 있는데 그래도 우선 알아놔. 응? 오늘은 배운 거라서 쉽지. 같이. 봐봐. 이제 봐라. 이제 네 번째인데 뭐가 생기자? 이제 양성자하고 중성자하고 결합해갖고 이제 원자핵이 생겨. 근데 이미 수소 원자핵은 생겼지. 그러니까 뭐가 생기냐 이제 네 번째 중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져. 야,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거는 내가 시간하고 우주의 온도 알아라라 했지. 3분이다. 3분이고 거기다 밑으로 뭐 10억 K 이하로 떨어져. 응? 10억 K다. 3분이고 이거 떨어지는데 잘 봐라 얘들아. 우리가 뭐가 있냐? 자, 이게 있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원소 비율을 쓸 때 밑에다가 A하고 B를 써. 자, 모질이라는 사람이 모든 원소에 엑스레이를 찍었어. 갖고 양성자 수를 셌다. 갖고 양성자 수대로 뭘 매겼다? 원자번호를 매긴 거야. 이 밑에 이거는 원자번호 양성자 수야. 근데 원자가 중성돼야 되니까 양성자 수가 3개면 전자 수도 몇 개? 3개야. 이렇게 돼야 된다. 근데 위는 뭘 나타내? B는 위에 있는 원소기호 위에 쓰는 거는 질량수를 나타내. 근데 질량은 누가 다 갖고 있어? 원자핵이. 근데 원자핵은 뭘로 이루어졌어? 양성자하고 중성자로 이루어졌지. 그러면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야. 이렇게 된다. 그러면 선생님 질량수는 어떻게 나타내요? 일반적으로 리튬은 원자번호 3번이다. 그러면 양성자수 원자번호 3번이고 양성자수 3개고 전자수 3개야. 그러면 원자번호가 홀수지. 그러면 질량수는 2n 플러스 1입니다. 2 곱하기 3 플러스 1하니까 7이 되는 거야. 7이 되는 거야. 2 곱하기 3 플러스 1하니까 7이 된다. 그러니까 원자번호가 홀수면 질량수는 2n 플러스 1하면 돼. 그러니까 7이 돼. 그러면
그러면 7은 양성자 3개고 그러면 중성자 몇 개야 돼? 4개야 돼. 이렇게 되잖아. 그리고 만약에 원자 번호가 짝수야. 8이. 그러면 얘는 원자 번호 8번이고 양성자 8개고 전자 8개. 원자 번호가 짝수일 때는 질량수는 2에 나오면 돼. 2에. 그러면 16이야. 얘는 16은 8 플러스 8이야. 대부분 이걸 따른다. 원자 번호가 홀수면 질량수는 2n 플러스 1 하면 돼. 그리고 원자 번호가 짝수면 2에 나오면 돼. 근데 물론 어긋난 대지발 특들은 있어. 수소가 원래 1, 3이 돼야 되는데 1, 1이 돼. 그리고 질소가 7, 15가 돼야 되는데 14야. 이렇게 A 몇 개 빼놓고는 다 이걸 따른다. 근데 여기서 뭐가 있냐? 동위원소라는 게 있어. 모든 원소는 동위원소가 있다. 동위원소는 뭐냐? 양성자 수는 원자 번호는 같아요. 질량수가 다른 원소를 갖다가 동위원소라고. 원자 번호 같다. 양성자 수 같은 거야. 전자수 같은 거야. 즉 전자 중에서도 가장 바깥쪽 껍질에서 화학 반응에 참여한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 그럼 원자과 전자수가 같으면 얘들아 뭐냐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 야, 동위원소는 뭐는 같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응? 비슷한데 뭐가 틀려 얘들아? 질량수가 다르단 말이야. 그러면 질량수는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인데 양성자 수는 같으니까 중성자 수가 다르단 말이야. 그러면 몸무게가 틀려. 하고 물리적 성질이 다른 거야. 동위원소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데 물리적 성질이 다르다. 이게 동위원소야. 모든 원소는 다 동위원소가 있어. 그만 봐. 예로서 수소는 그냥 수소가 있고 이중수소가 있고 삼중수소가 있어. 전부 다 뭐는 똑같냐? 원자 번호, 양성자 수는 같으니까 수소는 수소야. 근데 뭐가 틀려? 질량수 1 플러스 0이야. 1 플러스 2야. 1 플러스 2야. 중성자 수가 다르네? 이건 동위원소라고. 또 헬륨도 또 있어. 헬륨도 동위원소가 다 있어. 헬륨도 2에 3이 있고 원래는 2에 4여야 돼. 근데 얘들도 양성자수 같아. 원자 번호 같으니까 헬륨은 헬륨이야. 근데 뭐가 틀려? 질량수가 틀려. 2 플러스 2야. 2 플러스 2야. 그러다 보니까 중성자수가 다르지. 그리고 주원소가 있다. 주원소가 얘야. 얘하고 얘야. 이해됐어? 근데 이때 헬륨 원자핵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 잡아봐. 이거는 찍어놔. 얘들아. 책이 안 나왔으니까 찍어놔. 근데 저기 시험이 나와요. 아니, 이걸 알아야지 할 수 있어. 이 설명을 할 수 있어. 봐봐. 여기 제일 밑에 그림 봐봐. 요 36페이지 제일 밑에 그림 봐봐. 헬륨 원자핵 생성 과정 봐봐. 생성 과정 봐봐. 헬륨 원자핵 생성 과정 봐봐. 찍었어? 봐봐. 헬륨 원자핵 생성 과정에서 자, 앞으로 프로톤은 양성자다. 뉴트론은 뭐야? 중성자야. 야, 프로톤 하나에 뉴트론 하나가 있어. 그러면 얘는 원자 번호는 1번이고 질량수는 2인 이중수소 원자핵이야. 써놔. 중수소 원자핵이야.
근데 여기에 뭐가 결합한다? 양성자 하나가 결합해. 그러면 봐라. 얘는 양성자는 수소 원자핵이 되겠지. 그러면 얘는 뭐가 돼? 양성자 2개, 프로톤 2개에 뉴트론 하나야. 원자 번호는 2번은 2번이야. 헬륨은 헬륨이야. 근데 질량수가 3인 동위원소야. 어? 이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 여기에다가 뭐가 붙어? 뉴트론이 하나 붙어. 중성자 하나 붙어. 그러면 중성자,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인 뭐가 되는 거야? 헬륨 2의 4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져. 이거야. 또는 순서가 이제 바뀌지. 자, 프로톤 하나에 뉴트론 2개. 뉴트론 하나. 중수소 원자핵이야. 여기에 뭐가 붙어? 뉴트론이 하나 붙어. 그러면 프로톤 하나에 양성자 하나에 뉴트론, 중성자 2개. 수소는 수소인데 얘가 3중수소 원자핵이 돼.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 뭐가 붙어? 프로톤 하나, 양성자 하나 붙어. 수소 원자핵이 붙어. 그러면 프로톤 2개, 양성자 2개, 뉴트론 2개인 헬륨 원자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알아야지. 동위원소도 알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헬륨 원자핵을 만드는 거야. 이렇게. 밑에 나왔어. 순서대로 나왔다. 이러면서 봐라. 자, 헬륨 원자핵은 빅뱅 후 3분 밑쪽으로 있지. 그리고 우주의 온도가 10억 K 이하로 낮아져서 중성자와 양성자와 중성자의 운동이 늘어지면서 양성자 2개하고 중성자 2개가 결합하여 헬륨 원자핵을 만들었다. 그러면 빅뱅 후 3분 이후로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는 몇 대는? 3대 1이야. 선생님 말했지. 원자핵이나 원자나 질량 똑같다 했지. 다른 말로는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가 3대 1인 거는 수소 원자하고 헬륨 원자의 질량비도 3대 1이라는 의미야. 그 다음 보자. 그리고 우주가 팽창하면서 우주의 온도는 계속 낮아져. 그러면 헬륨 원자핵보다 질량이 더 큰 원자핵은 생성이 못 됐어. 이 극소량의 리튬 원자핵만 만들어지고 더 이상 안 만들어져. 즉 우주 초기에는 만들어질 수 있는 원소가 뭐밖에 없다? 수소하고 헬륨밖에 없다. 이해됐어? 더 무거운 원소는 안 만들어져. 수억 년이 지난 다음에 별의 진화 과정에서 별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올라와 37페이지. 드디어 원자의 생성이 나온다. 몇 년 기준으로? 얘들아 몇 년 기준? 38만 년 기준으로. 이때까지만 해도 수소 원자에 헬륨 원자에 그리고 전자가 엄청 많았어. 근데 전자가 온도가 높기 때문에 지랄 발광을 떨어가고 못 묶어. 못 잡아들여. 그러다가 우주가 팽창하니까 이제 전자의 운동이 줄어든단 말이야. 드디어 원자핵이 자기의 양성자 수만큼 뭘 잡아왔어. 전자를 잡아왔고 이제 중성인 원자, 수소 원자, 헬륨 원자가 만들어진 거야. 언제라고? 38만 년 때. 이때 온도가 몇 도다? 3000K. 38만 년 3000K 또 외워야 돼. 이때 봐봐. 이때 우주는 어떻게 됐냐 얘들아. 38만 년 때 이렇게 됐다고. 우주가 팽창해. 근데 38만 년 때 수소 원자, 원자핵, 헬륨 원자핵, 그리고 전자가 졸라리 많았어. 그러다 보니까 빛이 이걸 지나가려니까 전자가 빛을 가둬버려. 그러다 보니까 빛이 통과를 해야 못해, 우주는. 못 통과해. 그러니까 이때는 불투명한 우주였어. 근데 이제 우주가 식으니까 전자의 질량 발광이 줄어드니까 원자핵들이 자기의 양성자 수만큼 전자를 잡아들였어. 그래갖고 중성인 원자가 됐어. 수소 원자, 헬륨 원자가 된 거야. 그러면 이때 전자가 많이 줄어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빛이 통과를 해버려. 그러다 보니까 투명한 우주가 됐어.
근데 이때 얘들아 봐봐. 물질 속에 갇혀있던 빛들이 우주 모든 방향으로 거의 균일하게 퍼졌어. 이 빛이 뭐다? 우주 배경 복사가 되는 거야. 근데 얘는 미세하게 불균이 됐어. 미세하게 불균이 됐어. 왜? 밀도차가 생겨야지만 물질이 모여가지고 성간 물질이 모여가지고 별이나 은하를 만들지. 근데 이때가 몇 K였다고? 3000K 이때. 근데 이제 펜티어스하고 윌슨이 이제 현대에서 이제 뭐 전파를 관측하면 우주에서 오는 전파를 관측하면서 우주 배경 복사를 발견했는데 그게 몇 K하고 똑같아. 3K가 내는 물체하고 빛하고 똑같았어. 근데 이때 우주 배경 복사를 연구하기 위해 이제 인공위성을 띄웠단 말이야. 이 인공위성이 뭐다? 저거나 옆에 그림이 다 여기 37페이지 제일 오른쪽에 있지. 우주 배경 복사 지도. 제일 먼저 뭐 띄웠다? 코비 위성 띄웠어. 그 다음 WMAP 띄웠어. 그 다음 뭐냐? 플랑크 위성 띄웠어. 그러면 우주 배경 복사 지도를 만들었단 말이야. 이쪽으로 갈수록 더 세밀하고 세밀한 지도가 완성되겠지. 이해됐어? 이렇게 완성이 됐다. 제일 밑에다 써놔. 위성을 오른쪽 밑에다 여기다 써놓으면 되지. 이걸 우주 배경 복사를 관찰하기 위해 위성 띄웠는데 제일 먼저 띄운 게 코비야. 그 다음이 WMAP, 그 다음이 플랑크 위성이다. 그럼 보자. 이때 보자. 37페이지 제일 위에 봐봐. 원자의 생성, 원자라고 38만 년, 빅뱅 후. 그리고 우주가 계속 팽창하면서 우주의 온도가 3000K 미추거 정도로 낮아지면서 전자가 원자핵과 결합하면서 중성인 수소 원자, 헬륨 원자가 만들어졌다. 이때 우주를 구성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도 몇 대 몇이다? 3대 1. 근데 수소 원자 모형은 수소 원자의 주위를 전자 한 개가 돌고 있는 구조다. 그러면 양성자 한 개하고 중성자는 0개야. 즉 수소 원자핵은 양성자 한 개로만 구성되어 있어. 그리고 전자 한 개가 돌고 있어. 헬륨 원자의 모형은 헬륨 원자의 주위를 갖다가 전자 두 개가 돌고 있는 구조다. 그러면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 두 개하고 중성자 두 개로 구성되어 있고 전자 수는 몇 개다? 두 개다. 그리고 얘들아 봐. 자, 옆에 궁금해 봐봐. 궁금해. 원소 중 수소와 헬륨이 가장 먼저 생성된 까닭은 뭘까? 우주에 존재하는 원소 중에서 원자 구조가 가장 간단한 게 원자 번호 1번이 수소야. 그 다음이 헬륨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이 헬륨으로 우주에서 가장 먼저 생성될 수 있었다. 이보다 무거운 원소는 수억 년이 지난 다음에 별 내부에서 별의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근데 또 다른 빅뱅 우주는 증거가 있지.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야, 얘들아?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지. 봐라.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빅뱅 우주는 증거인데, 자, 아까 전에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만들어질 때가 몇 대 몇이라 했어? 후기에 7대 1이라 했지. 그러면 이걸 2배를 해봐. 2배를 해봐. 그러면 양성자 몇 개 해야 돼? 14개고 중성자 2개 해야 돼. 그럼 프로톤 14개 있어야 되고 양성자 14개 있어야 되고 중성자 몇 개 있어야 돼? 2개가 있어야 돼. 두 개가 있어야 돼. 근데 자 보자. 야, 프로톤 2개하고 양성자 2개하고 중성자 2개가 합해지지. 그럼 뭐가 돼? 헬륨 2의 4가 돼. 2의 4의 원자핵이야. 근데 양성자는 다른 말로 뭐라 했어, 소리가? 수원자핵이 되죠. 그럼 수소 원자핵은 몇 개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대로 12개가 만들어지지. 이해됐지?
그러면 우선 보자.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개수비가 몇 개가 됩니다. 프로톤은 12개지. 개수비는 12대 1이 되는 거야. 12대 1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하나당 질량비는 질량수요. 원자 하나당, 원자핵 하나당 질량비는 1대 3 거야. 1대 3 거야. 그러면 이 두 개를 갖다 개수비하고 원자 한 개당 질량비를 곱하면 준우야 정신 차려. 자, 전체 질량비가 나와. (12 대 4야) 곱하면. 그러니까 몇 대 몇이야? 3대 1이야. 즉 가모프는 야,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생길 때 후기에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이 몇 대 몇이라 했어? 7대 1이라 했어. 그러다 보니까 가모프가 예측한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는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12 대 4, 3대 1이 되는 거야. 라고 예측을 했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스펙트럼을 관찰해봤더니 수소하고 헬륨의 질량비가 몇 대 몇인 거야? 3대 1인 거야. 그러면 관측값하고 가모프가 관측한 값하고 실제 관측값하고 H값이 같지. 그러면 가모프의 빅뱅 우주론이 맞다는 거죠. 예측한 값하고 실제 관측값하고 같으니까. 그래서 수소하고 헬륨의 질량비 3대 1인 게 빅뱅 우주론이 증거가 되는 거야. 이해되니? 이해됐어? 안 됐어? 준우 잠오면 말해. 잠깐 일어나 있던지. 그래 이제 대인이는 깼네? 자 보자. 그리고 야 이것도 시험 잘 나와. 자 가운데 밑에 이제 보자. 수소와 헬륨의 원자의 질량비 밑에 봐봐. 원자 생성에 따른 우주의 변화 봐봐. 38만 년 사이에 두고 38만 년 전에는 원자 생성 이전이야. 우주의 온도가 높아서 전자가 원자에게 붙잡혀 있지 않고 서로 분리되어 있었다. 그리고 전기를 띤 입자는 빛의 진행을 방해했어. 빛이 산란되게 만들어. 즉 전자가 엄청 많이 있었단 말이야. 전자가 빛을 가둬놔 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이때 우주가 불투명해졌다. 근데 38만 년 이후 원자가 생성된 이후에는 봐라. 우주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전자가 원자에게 붙잡혀서 원자가 생성됐다. 이때 중성의 원자는 빛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아. 빛이 우주 공간으로 물질 속에 갇혀있던 빛이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갔어. 거의 모든 방향으로 균일하게. 이게 뭐다? 우주 배경 복사야. 이때 몇 K였어? 3000K였어. 그러면서 우주가 투명해졌다.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 후 38만 년 우주의 온도가 약 3000K일 때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 우주 전체를 채우고 있는 빛이야. 우주 배경 복사는 거의 모든 방향에서 같은 세기로 관측되는데 봐봐. 이때 그 밑에다 써놔. 여기다가 여기 밑에다 써놔. 뭐냐면 여기 밑에다 그렇지. 써놨지. 이거야. 너 써놨지. 여기다 써놓으면 돼. 봐봐. 우주의 온도가 낮아졌지. 그러면 에너지가 얘들아 낮아져. 에너지가 낮아져. 그러면 진동수도 낮아져. 근데 이거하고 반비례하는 파장은 어떻게 됩니까? 길어진다. 반비례하니까 길어진다. 그러면서 그냥 우주 병행부사의 파장은 길어졌다. 그 내용이 이 내용이야. 그 설명이 그렇지. 여기에 나오는 거 파장 길어졌다는 거. 그 내용이 이 내용이야. 이거 너는 썼냐? 이건 이 내용이야. 그럼 보자. 그리고 말했지. 그러다 보면 우주 초기의 마지막에 보자. 원소 생성 이후 우주의 변화. 수소와 헬륨은 빅뱅 이후 수억 년이 지난 동안 중력이 이제 빅뱅 초기에 만들어진 원소 수소와 헬륨이 뭘 만드는 재료가 됐어?
중력에서 모여가지고 별과 은하를 형성했다. 그리고 이후 별의 진화 과정에서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다양한 원소, 수소나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가 그때 별의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야. 뭐 산소, 규소, 철, 탄소, 질소 등이. 넘겨. 그러면 설명 다 됐고 여기는 모르는 거 있어 없어? 없지? 그다음 보자 이제. 근데 꼭 이게 무조건 이해해야 되는. 응? 이게 약간 이해가 잘 안 되는. 이거? 무조건 이해해야 돼. 뭐냐면 여기 이제 헬륨 원적이 만들어졌다 했잖아. 헬륨 원적이 만들어진 과정을 설명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뭐야? 프로톤하고 뉴트론 있지. 그러면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하나씩 있지. 그러면 양성자는 밑에다 쓴 적 있지. 1이고 그리고 질량수는 2지. 그리고 중수소 원자핵인 거야. 근데 프로톤 하나는 양성자 하나는 수소 원자핵이 되겠지. 그러면 결합하면 프로톤 2개에 뉴트론 하나가 되지. 그럼 원자 번호는 몇 번이야? 2지. 그리고 질량수는 3인 헬륨이 된다. 헬륨이야. 헬륨이야. 수소가 아니야. 헬륨이야. 그리고 또 이제 중성자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수소 원자핵이 아니야. 봐봐, 지옥. 그러면 질량수만 늘어나지. 이게 네가 잘못 적었잖아. 얘가 헬륨 원자핵 2번이잖아. 양성자 2개잖아. 그러면 이 중성자가 결합하니까 2에 4가 되는 거야. 이제 헬륨. 2에 3에서 질량수가 하나 만들지. 이해됐어? 이렇게 해갖고 헬륨 원자핵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 중수소에서 중성자만 결합해.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 원자 번호 1번이고 질량수는 3이지. 3중수소 원자핵이 돼.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양성자가 결합하지. 그러면 이제 원자 번호는 양성자는 2개지. 그리고 질량수는 얼마야? 4지. 헬륨 원자핵이 되는 거야. 이게 있다. 이해됐어? 좀 이제? 뭔 말인지 알겠지? 위에는 질량수야. 질량수는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고 밑에는 양성자 수만 쓰는 거야. 이해됐어? 자 보자 이제 44페이지 보자. 이제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졌어 우주에. 그러면 별과 은하가 만들어질 수 있는 성간물질. 야, 성간물질은 뭐냐? 별들과 별들 사이에 있는 가스, 먼지, 티끌이야. 근데 가스가 대부분이야. 수소나 헬륨. 대부분이야. 보자 이제. 자 보자 이제. 근데 저희 학교가 따로따로 나오는 진짜. 음. 이거 하나 다 끝내는 거. 여기? 여기는 끝내. 오케이. 여기는 뭐냐면 나갈 거야. 그리고 지금 뭐 주기표 나간다면서 또. 주기표도 나갔어? 안 나갔어 아직? 근데 나간다고 했다면서. 어디 나가 오늘? 니들이 대건이 아니구나. 대건이 규산형 광물 나간다 했지. 그러니까 이번에 또 규산형 광물 나갈 거야. 다음 시간에. 뭔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진도 나가는 부분 있잖아. 그것만 중점적으로 나갈 거야. 우선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이제 뭐 선생님 몇 명이냐? 4명이지. 그러면 그 선생들을 다 이렇게 내가 봐서는 물화생지지. 물화생지니까 여기가 이제 우주 초기 원소 생성하고 그 다음에 뭐 지구 시스템하고 상호작용도 하겠지. 그쪽에 한가하고 마지막에 있는 생명 시스템도 건들 것 같아. 선생들이. 그러면 그거 나가는 거 봐가지고 선생님이 진도를 나갈 거야. 그것만. 우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니들이 어디 배운다고 말만 해줘. 그러면 선생님이 진도를 나갈 테니까. 그거 집중적으로. 이해됐지? 그 다음 보자. 이제 별의 진화하고 원소 생성을 보자. 별의 진화하고 원소 생성을 보자. 별도 태어났다가 다이해.
근데 별의 일생을 결정하는 게 질량이야. 질량이야. 별의 질량이 크지. 그러면 많은 에너지를 한꺼번에 빠르게 방출하고 다이해. 짧고 굵게 살아. 근데 별의 질량이 작지. 그러면 적은 에너지를 오랫동안 방출하고 가늘고 길게 살아. 이해됐어? 그럼 보자. 자, 별의 탄생부터 보자. 별의 탄생은 어디서 탄생한다? 성운 내부에서 탄생한다. 이게 얘들아, 성간물질이 있어. 성간물질이 뭐냐? 별을 만드는 재료야. 얘가. 먼지, 가스, 티클. 이게 가스가 대부분이야. 수소, 헬륨, 가스가 대부분이야. 성간물질이 뭉쳐 갖고 마치 구름처럼 돼. 밀도가 높아져. 그게 뭐야? 성운인 거야. 이 성운에서 별이 탄생하는 거야. 이해됐어? 봐봐. 빅뱅 후 수억 년 지나면서 성운 내부에 밀도가 높은 곳에서 탄생한 거야. 별의 탄생은 성운 내부에 밀도가 높은 곳에서 별이 탄생하는 거야. 이게 모여야지만이 물질이 모여야지만이 별이 될 거 아니야. 근데 첫 번째, 얘는 순서가 있다. 제일 먼저 뭐가 성운이 생겨. 근데 성운이 질량을 갖고 있어. 얘들아, 질량을 갖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얘가 뭘 하니? 얘들아, 중력 수축을 해. 봐봐. 얘들이 성간물질이 밀도가 높은 곳에 모여 갖고 마치 구름처럼 모여. 그러면 얘들이 질량이 있으니까 뭘 한다고 얘들아? 중력 수축을 해. 중력 수축을 해. 그러면 위치 에너지가 뭘로 바뀌어? 열 에너지로 바뀌어. 위치 에너지가 중력 수축하면 위치 에너지가 뭘로 바뀐다? 열 에너지로 바뀌어. 그러면서 중심부의 온도가 올라가. 위치 에너지가 뭘로 바뀐다고? 열 에너지로 바뀌어. 중력 수축하면. 봐봐. 성운의 형성 봐봐. 수소나 헬륨으로 이루어진 성간물질이 밀도가 높은 곳을 중심으로 중력이 커져 수축이 일어나면서 성운을 형성한다. 근데 이 성운이 계속 수축하다 보면 온도와 밀도가 높은 가운데에 기체 덩어리가 되고 그리고 성운 내부에 밀도가 높은 곳에 뭐가 만들어진다? 원시별이 만들어져. 자, 야, 성운이 형성되고 밀도가 높은 곳으로 이것들이 모여. 그래가지고 온도와 밀도가 높은 기체 덩어리가 되는데, 그리고 성운 내부에 밀도가 높은 곳에 원시별이 만들어진다. 근데 일반적으로 성운 내부에 원시별은 여러 개가 만들어져. 근데 원시별은 별이 아니야. 옆에 나왔어. 시험 문제 나온다. 원시별은 별 아니다. 별의 기준은 뭐야? 스스로 핵융합 반응해서 빛을 내야 돼. 근데 얘는 온도가 높아서 빛을 내는 것 뿐이야. 이해됐어?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원시별이 중력 수축을 해. 그러면 또 위치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면서 이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도가 넘어. 1000만 K가 넘어.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별이라고 해. 주결성이라고 해. 별이라고 해. 별은 이제 뭐야? 1000만 K가 넘어. 중심부의 온도가. 그러니까 뭘 할 수 있어? 수소 핵융합 반응이. 그러면서 스스로 빛을 내니까 이때부터는 별이라고 해. 근데 주결성이 별의 일생의 몇 퍼센트를 차지한다? 90%. 일생의 몇 퍼센트? 90%를 차지해. 지금 태양은 50억 년 됐대. 탄생한 지가. 그럼 지구도 50억 년 좀 지났어. 근데 태양이 앞으로 50억 년이 남았대. 그러면 태양은 지금 무슨 단계니? 주결성 단계야. 90% 이하이기 때문에. 이해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별 중에 100개 중에 90개는 무슨 단계다? 주결성 단계.
이해됐어? 이해됐지? 이건 꼭 알아놔야 된다. 이렇게 해갖고 별이 탄생한다. 이해됐지? 그래가지고 봐봐. 원시별이 중력 수축으로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K 이상이 되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빛, 가시광선을 방출하면서 별이 된다. 별을 우리는 뭐라 그래? 주결성이라 그래. 그때 별을 옆에도 나왔어. 야, 원시별과 별은 차이가 있다. 자, 원시별은 중력 수축으로 온도가 상승해서 빛을 내는 천체로서 스스로 핵융합 반응은 안 일어나기 때문에 별이랑 안 그래. 근데 별은 핵융합 반응으로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를 우리는 별이라고 그래. 야, 그러면 이제 보자. 별의 특징이 있어요. 별의 특징이 있어. 주결성 단위의 놈을 우리는 별이라고 해. 근데 별의 특징이 있어. 스스로 핵융합 반응하고 빛을 내야 돼. 스스로 빛을 내야 돼. 그럼 보자.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해야 돼. 그러면 핵융합 반응은 가벼운 원자핵들이 뭉쳐가지고 무거운 원자핵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봐라. 4개의 수소 원자핵이 뭉쳐 갖고 하나의 무거운 헬륨 원자핵이 돼. 근데 이때 양전자를 2개를 방출하고, 근데 이때 4개의 수소 원자핵하고 하나의 헬륨 원자핵하고 누가 더 무겁냐? 4개의 수소 원자핵이 더 무거워. 그러면 얘는 질량이 줄어들어. 질량 결손이 발생해. 그러면서 질량이 아인슈타인의 뭐야? 질량 에너지 등가의 원리에 의해서 질량이 뭘로 바뀌어?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응? 뭐가 발생한다고? 질량이 줄어들어. 질량 결손이 일어나. 질량이 줄어드니까 그만큼이 질량이 뭘로 바뀌어? 에너지로 주는 거야. 하고 이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야. 태양이. 그래가지고 태양계 전체를 커버하는 거야. 근데 우리 지구로 오는 거는 1초에 방출된 에너지 중에 25분의 1밖에 안 된대. 그것도 우리는 지구는 먹고 살아. 먹고 살아. 그러니까 얘가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야. 별이. 이해됐어? 자, 봐라. 별은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K 이상이 되면 4개의 수소 원자핵이 융합하여 하나의 무거운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별의 일생은 대부분은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에너지를 생성하면서 보낸다. 즉 주결성 등기가 90%인 거야. 그리고 별의 중심부에 있는 수소가 모두 헬륨으로 바뀌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멈춘다. 그리고 공식을 보면 4개의 수소 원자핵이 합해가지고 하나의 헬륨이 되고 질량이 줄어들어. 그러니까 4개의 수소 4개의 질량보다 헬륨 1개의 질량이 작다. 작으다 보니까 반응 후 감소한 질량이 뭘로 바뀐다? 에너지로 바뀌어갖고 방출되는 거야. 그리고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생성된 원소는 뭐다? 헬륨이다. 옆에 나왔다. 또 핵융합 반응 시 에너지 방출 봐봐. 질량 에너지 등가의 원리에 의해서 질량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될 수 있다. 그러면 핵융합 반응 시 생성되는 에너지는 감소한 질량에다가 뭘 곱하는 거야? 델타 MC의 제곱이야. 근데 여기서 C가 비대속력이야. 3 곱하기 10의 8승/m/s야. 이걸 제곱하면 9 곱하기 10의 16승이 돼. 어마어마한 양이 돼버리는 거야. 이해됐어? 질량이 아무리 작아도 D 곱하는 값이 졸라리 크기 때문에 이 양은 에너지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방출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 다음 이제 별의 크기가 주결성 단위에서 일정하다. 일정하다. 왜? 자, 별은 질량이 있기 때문에 뭐 하려고 해? 중력 수축하려고 해. 그러니까 크기가 작아지려고 해. 중력 수축하려고 해. 근데 얘들아, 여기서 뭐는 별의 내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다 보니까 온도가 높아져. 그러니까 내부 압력이 커져. 갖고 밖으로 팽창하려는 힘이 생겨.
밖으로 팽창하면 내부 압력이 생겨. 근데 이 내부 압력하고 중력 수축하는 힘하고 어떻다? 다 타버려. 다 타버려. 그러면 합력이 뭐가 되냐? 알짜임이 0이 되어버리지. 합력이 어떻게 된다? 0이 돼. 알짜임이 뭐가 돼? 0이 돼. 힘이 작용 안 하니까 크기가 그대로인 거야. 이해됐어? 만약에 중력이 수축하는 힘이 세지, 그러면 크기가 줄어들겠지. 아니면 내부 압력이 더 세지, 그러면 크기가 팽창해. 근데 주기율성 단계에서는 중력 수축하는 힘하고 내부 압력하고 어떻다? 크기가 같아. 같고 방향이 반대야. 그러니까 합력이 0이니까 크기가 일정한 거야. 이해됐어? 보자. 별은 내부 압력과 중력이 평형을 이루어서 별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즉 봐라. 내부 압력하고 중력하고 크기가 같고 방향 반대면 별의 크기가 일정하다. 별 중심부에서 수소행룡합 반응이 일어날 때, 즉 주기율성 단계에서는 별의 크기가 일정하다. 근데 내부 압력보다 중력이 커지는 경우 별이 수축한다. 왜? 별의 중심부에서 행룡합 반응이 멈춰. 그러면 내부 압력이 안 생겨. 그러다 보니까 중력이 크기 때문에 별이 수축한다. 근데 내부 압력이 중력보다 클 경우는 별이 팽창한다. 왜? 내부 압력이 중력보다 크기 때문에 이때는 온도가 높아져서 기체의 운동 에너지가 커진 경우다. 이해됐지? 이런 특징이 있어. 주기율성 단계는 이런 특징이 있다. 수소행룡합 반응이 일어나고 별의 크기가 일정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해됐어? 그리고 이제 별이 여기서 또 진화를 해. 별 내부에서. 그러면서 수소, 산,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를 만든다. 그건 좀 이따 되니까 좀만 쉬어. 좀만 쉬어. 그리고 오늘은 여기 다 하면 돼. 좀만 쉬어. 준호야, 이리 와봐.